네, 모두의 한자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소리 글자 미음 부분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 볼까요? 자, 살매자가 나오네요. 자, 살매자는 이렇게 하면 이게 그물이죠, 그물. 그물이고 밑에 글자는 조개패자죠. 조개패자는 우리 공부 많이 했던 그런 글자죠. 뭐 이렇게 어떤 돈, 머니, 이 재화에 관련된 한자의 대표적인 그런 글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그러니까 조개는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조개의 상형 문자가 조개 패자인데, 그래서 조개는 고대에는 이제 화폐로 쓰였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로 조개를 갖다가 잡아들여서 그것을 갖다가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음을 나타내는 거. 즉 조개를 잡아서 이걸 갖다가 또 팔어 물물교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물건을 산다. 살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살매자를 가지고서 한번 또 소리 글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팔매자가 나오네요. 자, 팔매자는 위에는 보면 이게 선비사자가 있고 조개패자가 있죠. 이 선비사자는 사실 나갈 출자, 나갈 출자가 이제 모습이 변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도매값으로 사온, 살매자죠. 사온 물건을 갖다가 다시 내다 판다. 사와서 내다 판다. 그래서 중간 이제 이윤을 내가 이제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런 글자가 바로 팔매자가 되겠습니다. 매매. 그래서 이제 매매자 이렇게 해서 사고 파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글자 볼까요? 자, 읽을 독자가 되겠네요. 자, 읽을 독. 옆에 말씀 어째가 있죠? 그러니까 말을 판다? 말을 팔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얘기예요. 즉, 물건을 팔 때 소리로, 소리를 치는 것처럼, 소리 내어서 글을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선비사자 이렇게 봐도 되겠죠. 선비가, 말을 판다? 읽을 독. 말을 팔기 위해서는 많이 독서를 독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독서, 1년에 그 책을 몇 권 정도, 읽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00권 정도는 읽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평균, 뭐, 7, 8권. 많을 때는 10권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또 바빠서 못 읽는 경우는 뭐 또 대여섯 권 정도로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저것 감안하면은 1년에 한 100권 정도 읽지 않을까 합니다. 책, 매우 좋죠. 읽는 거.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을 속자가 있네요. 자, 이을 속자는 실사자가 있으니까는 시를, 비단 같은 걸 파는 거예요. 그런데 팔기 위해서는 뭡니까? 시를 내다 팔려면은 끊어진 부분을 갖다 이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을 속자. 많이 쓰이는 글자죠. 연속. 이을 연자죠. 이거. 수레가 간다. 속. 연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이어서 계속 뭐 책을 간행한다. 그러면 속간. 속간이라는 글자도 또 낱말이 나오죠.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살매자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할 면자가 나오네요. 뭘 면한다. 그렇죠? 면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전쟁할 때 보면 이제 그 장수들이나 이렇게 조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뭐예요? 투구를 모자에 쓰죠. 그래서 위에는 투구의 모습이고, 투구의 모습이고, 즉, 투구를 씀으로써, 어떤 상대방이 무슨 화살이 날라온다, 뭐 창을 쏜다 그러면 투구에 맞으면 일단 머리는 보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서 어떤 이것으로 인해서 부상이나 또는 죽음을 면하게 해준다 해서 면할 면자라는 글자가 나타나는 거죠. 자, 면할 면자.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소리 글자. 자, 힘쓸 면자가 나오네요. 자, 우리 면학 분위기, 면학. 면학. 우리 면학, 학교 다닐 때 면학 분위기 많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배움에 힘을 쓴다. 면학. 따라 근면 할 때 이 글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즉, 투구를 쓴 사람이 전투에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쓴다.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글자 볼까요? 자, 늦을 만자가 나오네요. 늦을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만추, 아주 그 가을이 그냥 붉은 단풍들이 그냥 눈앞에 이렇게 보였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게 불과 뭐 한 달 전이었어. 한 달 전, 한두 달 전. 요즘 날씨가 상당히 이제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늦을 만자, 만추, 늦은 가을, 뭐 영화 제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쓰이는 글자죠. 자,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햇살이 내리찌면은 무척 덥잖아. 그래서 해를 변한다. 해를 변한다. 그러면 뭐예요? 즉, 해가 지는 늦은 시간을 갖다가 늦을 만자라고 하죠. 자, 이 늦을 만자는 만추도 있지만은 또 이런 우리 사자성어도 있죠. 대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해자. 지금 방금 썼던 만성. 이렇게 해서 우리 이 글자 쓰죠. 대기, 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 너무 급히 이렇게 막 해서 어떤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내를 가지고서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늦을 때가 또 빠르다라는 또 영국의 속담인가요? 유럽의 속담도 또 생각이 납니다. 힘쓰면 늦을 만자였습니다. 자, 면류관 면자가 있네요. 자, 면류관 하면은 글자는 폰트가 가로 왈 또는 뭐 날일자로 보였는데 하나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면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류관이 뭐예요? 그 신하가 이제 정복을 딱 갖춰 입어서 쓰던 그런 관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요것은 모자의 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벗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죠. 면류관은 뭐예요? 그래서 관면 그러면 이제 그 벼슬을 비유하는 그런 낱말이 되겠죠. 관면. 그래서 옆에 관자. 이렇게 쓰면 관면. 그러면 이제 이 벼슬을 비유하는 그런 또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글자 보도록 할까요? 자, 힘쓸 또는 구부릴 면자가 나오죠. 자, 여기는 면할 면자 옆에 사람 이자가 붙음으로써 어떤 이 사람이 위험을 갖다가 면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 즉 날아오는 것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몸을 갖다 구부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부린다. 그래서 머리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뭐예요? 면수 그러면 머리를 갖다 구부리는 거, 머리를 숙이는 거 그런 뜻이고, 또 반대로 면앙 그러면 위아래를 쳐다보는 거. 앙. 이런 식의 또 용어가 있습니다. 잘 쓰진 않지만은 이번 기회에 면앙 그러면 우러러본다. 아래로 위아래로 우러러본다. 그런 뜻의 글자도 있다.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면류관 면, 힘쓸 구부릴 면자였습니다. 자, 나을 만자. 나을 만자는 그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때 상당히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뭐 요즘 뭐 재앙절개다 뭐 돼가지고서 이제 아이를 갖다 이제 손쉽게 이렇게 이제 뭐 손쉽게 낳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전에는 그냥 뭐 우리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막 새끼를 잡고서 옆에서 힘내라 뭐 막 고통스러운 걸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즉 여자가 면하고 싶은 게 뭐냐? 빨리 아이를 갖다가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낳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고통은 이제 아기를 낳는 그런 고통이죠.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는 거. 그래서 우리 분만 그러면 아이를 낳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을 만자가 이렇게 해서 글자가 났다. 자, 여자로서 빨리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빨리 해산하는 것이다. 또 아이 뭐 빨리 낳고 싶어서 뭐 낳나요? 보통 10개월 정도는 걸리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면할 면자 한번 또 정리하도록 해보죠. 자, 이제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밝을 명자가 나오네요. 너무나도 많이 쓰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익은 그런 글자죠. 해와 달이 있으니 얼마나 밝으겠어요. 그죠? 그래서 밝을 명자는 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밝을 명자 갖고 소리 글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해보죠.
자, 맹서, 맹자가 있네요. 자, 맹서, 맹. 해와 달, 이 밝은 달. 그러니까 이 밤으로 우리가 딱 상상해보고, 이렇게 그런 명자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릇에 이제 어떤 피를 받아놓고 해와 다르게 맹세한다는 거죠. 맹세. 또 맹서할 맹. 그래서 이제 그런 글자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맹세한다. 자, 맹세. 위에는 이건 무슨 글자예요? 꺾을 절자죠. 손으로 꺾는다. 도끼를. 그런 글자고. 그 다음에 밑에 말씀 어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손으로 탁 꺾고서 말로 탁 얘기하는 거. 맹세한다. 충성을 맹세한다. 제가 뭐 그냥 이렇게 늘상 친한 지인들한테 난 너에게 의리를 맹세한다. 뭐 내가 높은 분들한테는 내가 존경하는 분한테는 충성을 맹세한다. 맹세한다. 이런 말 자주 쓰곤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친구는 맨날 만나면 맹세한데 충성을 뭐 이런 또 이렇게 얘기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좋은 얘기 아니겠어요? 맹세한다. 하다 보면 또 맹세를 함으로써 뭐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그 순간은 또 마음이 또 정리가 되는 그런 글자가 저한테는 맹세입니다. 맹세. 내년에는 뭘 하기를 맹세하겠다. 뭐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글자 볼까요? 자, 싹맹자가 있네요. 자, 싹맹. 자, 싹맹은 뭐예요? 밝은 빛. 그죠? 밝은 명자가 있으니까 밝은 빛을 보기 위해서, 그죠? 땅을 뚫고 풀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싹맹. 그래서 우리, 싹아가 있죠? 그래서, 맹아 그러면, 어떤 싹을 뜻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맹서맹, 쌍맹자였습니다. 예, 또 다음 글자 보도록 할까요? 자, 창모자가 나오네요. 자, 창모자는 하나, 둘, 셋, 요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창의 모습을 그린 그런 상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창모자는 이제 그 끝이 이 뾰족한 날이 달린 그런 창을 이제 그렸죠. 그래서 이 글자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뭐 이렇게 탁 찔르는 그런 창보다는 어떤 장수가 또는 임금이 어떤 그 수레에 탔을 때 그 위험을 갖다가 보이기 위해서 창살을 다 꽂아. 그런 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휘두르는 창으로도 쓰이지만 원뜻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 대개 보면 이제 그 중국 또 우리 한국 또 일본의 그 대표적인 무기가 있죠.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무기는 바로 창이죠. 그래서 이 장수들이 말을 타고서 그 부하들이 탁 있으면 이제 먼저 장수들이 이렇게 이 대결을 펼치죠. 그래서 창끼리 한번 탁 치고 또 물러나고 또 탁 요럴 때 우리가 창끼리 한번 딱 부딪히면은 그것이 이제 1합 또 2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여러 번 이제 창끼리 부딪히는 거죠. 이건 뭐 우리 유럽의 무슨 중세 기사들이 전투하는 모습 볼 때도 이렇게 간혹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1합, 2합 해가지고서 한 10합 정도가 되면은 누군가 하나가 꼬꾸라져야 되는데 그냥 안 꼬꾸라져. 그러면 그날은 무승부예요. 무승부. 서로 자기 진영으로 가죠. 내일 다시 나타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대부분 이제 아주 그 장수들이 용감하면은 뭐 한 10합 이내 승부수는 나죠. 그게 바로 창입니다. 창. 중국의 대표적인 무기 창.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화살이죠. 활. 그래서 활궁자. 그래서 뭐 동의적 할 때 이자도 활 돼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칼 검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일본 니폰도 그래가지고서 상당히 일본 검은 또 유명한 그런 일본의 대표적인 무기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자, 창모자였습니다. 자, 힘쓸 무자가 나오네요. 자, 옆에는 창모자가 있고, 그죠? 위에는 역시 이제 칠복자니까 창으로 치는 거예요. 치는데 어설프게 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힘을 쓰는 거죠. 힘을. 창을 딱 들고서, 탁 치는데, 아주 힘을 쓴다. 그래서 힘쓸 무.
우리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그죠? 회사를 근무한다 할 때 부지런히 힘을 쓴다. 그런 뜻의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창을 휘두른다, 휘두르며 친다. 그리고 그 무연습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무, 또 뭐가 있을까요? 의무 할 때도 쓰는 거죠.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우리 저번 시간에 또 공부했죠. 그럴 때 쓰는 글자. 힘쓴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무자는 소리가 변하지 않네요. 자, 아래 글자 볼까요? 자, 안개 무자가 있네요. 자, 안개 무자는 위에는 비우자가 되죠. 비우자 밑에 힘쓸 무자가 있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아주 힘써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이 비 정도는 안개에 불과하다. 그런 뜻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오리,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했던 안개 무자죠. 무중. 오리 안에는 안개로 뒤집혀 있다. 이것은 이제 옛날 그 중국에 어디서 나온 말이야? 하여튼 이게 어떤 변신술, 그죠? 신선, 아주 그냥 신령스러운 그런 그 전법을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죠. 그래서 누가 안 보이면 야 어디 있어? 야 지금 오리무중이야. 지금 뭐 나타나질 않아. 뭐 이런 거. 그렇게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서 공부한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오리무중. 그 정도만 쓸 것 같아요. 그러지 힘쓸 무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창모자를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창모자는 그래서 이 유일하게 어떤 글자에 있어서 붓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다른 글자하고 만나야지만이 그 글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글자가 또 창모자라고 또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창모자의 붓수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창모자 다시 한번 또 강조 드립니다. 자, 부드러울 유자가 나오네요. 자, 부드러울 유자는 위에는 창모자 그리고 밑에는 나무 목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을 만들 때는 창이 너무 딱딱하거나 이러면 부러질 수도 있고 창은 부드러워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의 글자가 바로 부드러울 유자죠. 그래서 우리 유도, 그죠? 유도라는 스포츠가 있지만 아주 등치가 아주 이런 물론 뭐 또 체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히 처음에는 서로 상대방을 잡고 넘어뜨릴 때는 상당히 부드러운 동작을 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갖다 엎어뜨리고 그런 거. 그래서 유도가 아주 창이 어떤 재료가 나무가 부드럽듯이 그러니까 창이 딱딱하지 말고 부드럽게 부드러울 유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질이 좀 부드러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아래 글자 볼까요? 자, 띠모자가 있네요. 띠모자. 그러니까 이건 창모자는 그대로 소리 역할만 하는 거고, 그죠? 위에는 이제 풀초자가 있으니까는 우리 보통 옛날 가옥들 보면은, 그죠? 풀이나 이형으로 얽은 그런 집 있죠? 그래서 그런 집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집옥자 써서, 모옥이라고, 모옥.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인다.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이렇게 중국집에서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술을 갖다가 이제 아는 분이 가지고 왔는데, 모태주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읽었는데, 모태주가 알고 보니까 이제 마오타이주였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맛이 좋긴 좋은데, 그때 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가지고서, 마오타이주가 한자로는 모태주로 쓰였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자, 부드러울 유, 띠모자였습니다. 자, 이제 소리 글자 중에 이제 마지막 오늘 미음 보도록 할까요? 자, 아무모자. 자, 위에는 달감자. 밑에는 나무 목자죠. 나무 위에 있는 이 달콤한 열매인가요? 요것은 아무나 다 먹을 수 있다. 그런 뜻의 글자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요것은 이 나무에 있는 어떤 이 열매죠. 이거 먹으면은 처음에는 이제 씨죠. 씨지만 오래 물고 있으면 단맛이 생기는 나무. 즉 매실이 원뜻이에요. 원뜻. 그래서 이 매실은 누구나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데서 아무 모자라는 글자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 아무 모자 가지고서 소리 글자 한번 볼까요? 꽤 모자가 있네요. 자, 꽤 모자는 우리 저번 시간에도 꽤 모자 한 기억이 나죠. 이 없을 막자. 여기 플러스
요것도 꽤 뭐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글자인데 여기서도 또 같은 뜻의 글자인 꾀모자가 나오네요. 자, 꾀모자. 자, 꾀모자. 이런저런 아주 쓰라린 그 맛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난관을 극복해 가려는 데서 바로 꾀라는 그런 한자가 나온 거죠. 자, 꾀모자. 꾀모자가 모함한다, 모략한다. 그럴 때 모략. 모략. 중상모략. 별로 안 좋은 얘기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매 매자가 나오네요. 자, 여자가 옆에, 여자 여자가 앞에 붙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여자 플러스 아무 모자.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여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암흑의 처녀죠. 암흑의 처녀와 또 암흑의 총각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여자가 바로 중매장이다. 이런 얘기죠.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만 해도 중매장이라는 그런 직업이 있었죠. 그리고 국가에서, 시집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시집을 안 가면 이거는, 법에 저촉을 받죠. 왜 시집을 안 보내냐고. 그러면, 저희가 우리 관연한 딸이 시집을 보내고는 싶은데,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다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은 국가에서 결혼 비용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대요. 조선시대 성종 때 그런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결혼을 갖다가 장려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근데 요즘은 뭡니까? 중매고 뭐 간에 뭐 결혼들을 거의 좀 늦게 하는 그런 추세죠. 다행스럽게 요즘 인구가 조금 는다 그래가지고서 결혼하는 횟수도 좀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은 돼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중매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중매와 연애가 혼합이 되는 경우 있죠. 저 같은 경우는 100% 중매 결혼이었죠.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좀 잘 그냥 살고 있습니다. 자, 중매 매자. 이렇게 해서 아무 모자 가지고서 한번 또 소리 글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소리 글자 미음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살 매자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면할 면자 했고, 그 다음에 밝을 명자 했고, 그 다음에 창 모자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무 모자까지 해서 오늘 소리 글자 여러 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모두의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